수업을, 자, 그럼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해서 공유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제 공부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어, 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전문성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인간관계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우리 경영학계에서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말이 혹시 좀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윤아 회장님은 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저는 뭐, 제 스스로는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뭐, 그래서 그렇게 사실 살고 우리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제가 30대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제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록은 혹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에 혹하지 말아야 되고 권력에 혹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이게 삼성전자 자문 교수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게 어, 40이 되면 혹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50이 되면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죠?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가슴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50대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똑똑했던 사람들, 이 전문가들도 대체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 긍정적인 사람들은 정말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사실 50대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우리 하버드에서 왜 AMP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사 수업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슬라이드 잘 보이십니까? 이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어, 네, 잘 보입니다. 예,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고위관리자들이, 어,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자기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성하고 인간성이라기보다 인간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문성과 인간관계 중에서 미국의 이 임원들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장윤호 회장님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무튼, 이, 관계가 아무도 중요하니까요. 네. 예.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우리 저 채태리 부회장님 오셨네요. 저 식당 잘 되십니까? 잘 어, 됩니다. 네. 우리 저 부회장님 전문성하고 인간관계하고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비교해 보면. 약 6대 4 정도로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6대 4. 예. 혹시 박지연님 계시는데 박지연님은 어느 게
얼마만큼 더 중요할까요? 인간성과 인간관계와 전문성. 전문성은 업력이 늘어나면 배우고 싶지 않아도 차츰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인간성은 네, 계속 업을 하면서 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대체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왜 리더가 성공하느냐? 그래서 이게 why do leader fail이라는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문성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데 실패했거나 또는 팀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AMP에 들어오면 AMP에 와서 공부를 하는 전문성을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를 바꿔가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음. 과정을 들으면서 태도만 바꿀 수 있다면 네,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다.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이 AMP 효과는 엄청난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도 있어 보고 일본에도 있어 보고 미국에도 있어 보고 인도네시아에도 있어 보면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인들한테는 이 조찬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골프는 많이 하시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정말 조찬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자기를 바꾼다면 이 인간관계를 많이 바꾸게 되는데 우리 저 데일 카네기 책이 경영학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거기에서는 이 인간관계를 거의 한 85 정도로 줍니다. 전문성이 15고 그래서 이 리더의 성공에 미치는 요인을 전문성이 15라면 인간관계가 한 8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에서 리더가 되면 전문성에서 한 1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관계가 한 85%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어, 이 애티튜드가 있고 그죠? 또는 어, 이 보통 에스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날리지가 있고 에스크가 있고 스킬이 있고 애티튜드가 있다면 스킬과 날리지가 약 15% 차지한다면 물론 뭐 이 사람들이 리드가 됐을 때는 대체로 이 스킬과 날리지가 굉장히 충분하긴 하지만 실제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티튜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한 85% 정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AMP 수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태도를 바꾸고 내가 머리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가슴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저 데일 카네기의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데일 카네기 책이 우리 바이블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우리 경영학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6천만 권 정도 세계적으로 팔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프로이드의 인간에 대한 욕구를 심플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욕구 또는 뭐 식욕이라든지 수면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야 되고. 그러나 대체로 이런 욕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충족되고 있는 욕구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인간이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중요하지 한 사람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 이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미국의 대학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게 하나는 비즈니스 스쿨이고 하나는 저 메디컬 스쿨이고 또 로 스쿨이고 이 3대 비싼 스쿨이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이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경영학 이론이 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이런 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또는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제가 오늘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한다.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최태립 부회장님,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잘 안 나이가 바뀌겠죠, 그죠? 네. 나이가 들수록 좀 어려지죠. 네, 네, 나이가 네.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또는 사람 바꿀 수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우리 학문의 세계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좀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위해서, 그죠? 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기업계에서, 미국의 경영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바꾸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성공의 그런 그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40명의 우리 CEO 여러분들도 나를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CEO 과정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저는 똑똑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머리로 살아서 성공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미국의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의 와튼 스쿨의 교수인데 이 교수는 하버드에서 학위를 하고 미국의 펜실바니아 와튼 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의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책의 내용을 좀 결론적으로 만들어 보면 세상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한 번 주면 한 번 받는 사람을 매처라 그렇게 부릅니다. 매처. 그래서 주는 사람을 기브라 그러고 받는 사람을 테이크라 그러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사람을 매처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미국 사회의 꼭대기에 있을까? 누가 성공했을까요? 혹시 우리 박지현님 뭐 대답할 수 있으면 주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받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이렇게 매처처럼 주고받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는 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줄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을 계속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근데 만나라고 하면 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기브 앤 테이크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 사회의 꼭대기에는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호구의 재발견 이렇게 부릅니다. 호구의 재발. 우리가 호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주는 사람이 결국은 미국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저도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뭐 현대자동차나 저도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저도 그런 회장 CEO분들을 막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이 오랫동안 성공하는 사람은 대체로 기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도 호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는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밥 잘 사는 사람과 밥 안 사는 사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밥 잘 사는 사람이 대체로 성공합니다. 네. 미국 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도 밥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박사보다도 밥사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설이 대체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지금 앞에 보이는 그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링컨 이야기입니다. 링컨.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크게 성공했던 사례라든지, 우리, 그래서 이 주변에 조롱하고 남 까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만 한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를 바꾸게 되고 그래서 바꾸어서 이 링컨이 성공하는 이 사례를 조금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 링컨이 가장 공감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과 아, 더 많이 공감을 하려고 해라. 이게 이제 링컨의 리더십이고요. 그래서 이 세종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윤대라고 해서 독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대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직원들은 어, 몰입을 해주고 함께 해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윤대와 독대와 공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사람 옆에는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죠? 게으른 사람 옆에는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비가 성공한 이유는 관우와 장비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이 유비가 관우와 장비가 만나서 세상을 하나 성공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내 주변에 왜 관우와 장비가 없을까? 이 관우와 장비가 없는 이유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한 바꿔보는 방법을 쓴 책이 우리 어,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팔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입니다. 여러분들 80시간 일합니까? 52시간 일을 합니까? 사실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늘 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80시간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몰입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은 왜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30년 후에 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좀 나누어서 10년 후에는 뭘 해야 될 꿈이 있어야 될 거죠. 5년 후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30년, 10년, 5년을 나눠서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미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1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비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하고 경쟁자를 만듭니다. 근데 꿈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미션 이야기를 하면 나의 동료가 되고 파트너가
힘내. sebentar. Oh ya ya. 네, 네. 그죠. Ya ya. 잠깐만, Ya mau turun. 우리 지금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아담 스미스의 1759년도에 도덕 감정론 제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담 스미스는 이걸 엠퍼티라고 하지 않고 심퍼티라고 불렀습니다. 심퍼티.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을 뭐 동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책에서는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구글에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이, 이 엠퍼티라고 하는 단어는 1900년대 이후에 생겨난 용어예요. 그래서 심퍼티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였고, 이제 엠퍼티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가 1902년 이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영국에 있는 아담 스미스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1759년도에 쓴 심퍼티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의 엠퍼티다 하는 내용으로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업을 듣고 계시는 CEO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내가 기업가로서 또는 사회 지도자로서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 서강대학에서 하는 경제대학원에서 하는 최고 경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 경제 과정에 개강식에 제가 한 100번 특강을 갔는데요. 그래서 제 특강 갔더니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고요. 뭐 우리 부장판사 뭐 또는 검찰청에도 와 계시고 또는 대한민국의 인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데 감사나 감사실장이나 한국공항공사나 이렇게 큰 기업체의 임원들이 한 40명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다. 그래서 사실 건강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치료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다. 그럼 이 인간관계를 치료할 때는 가장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좋을까요? 어, 인간관계를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게 데일 카네기가 가르쳐 준 방법인데 사람들 욕구 중에는 내가 중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해주는 겁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이더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더라. 그래서 너가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 음,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강점을 강화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주더라. 이런 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성공한 조직 또는 좋은 사람이 있는 조직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성과를 내고 강점을 재정렬해서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더라. 이런 어떤 피터 드러커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런 내용의 어떤 특강을 하고 났더니 한, 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끝나고 나서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와서 제가 필요한 게 뭔지를 물으시더라고. 자기가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일주일 후에 세미나가 있는데 국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굉장히 국회가 바쁩니다. 5월 달까지는 모든 국회의 세미나실이 다 지금 꽉 차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국회의원이 그러면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 놨던 국회 저 세미나실을 어, 저- 일주일 만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협력이 가능하고 그 협력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쉽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 우리 퍼거선 감독이 이야기하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이고 성공한 이야기들인데 우리 어, 코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CEO 과정에 여러분들이 더 공감하고 더 칭찬하고 그래서 더 협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성공한 결과를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 사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프레지던트 대학에 어, 글로벌 라운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라운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이런 제가 미션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해요. 빵을 200개 팔고 100개를 공짜로 주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빵이 많이 팔리고 있는 성심당 모델입니다. 성심당 모델. 나중에 뭐 성심당 모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 우리 이 프레지던트 대학이 요즘 의과대학도 만들어지고 지금 아예 저 타운 자체를 캠퍼스 타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라운지를 만들어서 아침 9시 전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빵을 공짜로 주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창업도 만들고 그래서 이 한국의 대학들하고 협력도 하게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우리 AMP 우리 워크숍 할 때 이런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개 팔고 100개를 공짜로 주면 이 모델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최태립 부회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같이 협조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참여도를 사실 높이면. 저는 이제 200개 팔고 100개 기부하는데 저는 사실 200개 기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400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400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혁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성심당 모델은 빵의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이 팔고 200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복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더 많은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헌신과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요. 이게 어, 미국에 있는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의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오래 사시려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한국에 태권도 7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태권도 협회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프레지던트 대학에서는 매일 아침에 일요일 날은 6시부터 태권도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려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담아서 지금부터는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녹화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 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 휴가 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공유를 중단하고 지금부터 우리 지금 더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죠? 네. 어쨌든 이 바쁘신 중에도 휴가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게 뭐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이런 내용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부탁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그죠. 저는 어쨌든 네, 교수님, 제가 네, 최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네, 예, 예, 예. 제가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비디오는 연결 안 되고. 네, 교수님, 그 서울에 좋은 많은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지금 제일 인도네시아 급한 게 지금 대사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화 채널이 끊어져가지고 네, 네, 뭐 다들 기업체들이 뭐 좀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데 네. 교수님 그 훌륭한 인맥을 동원해서 좀 빨리 대사님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부회장 잘하겠습니다. 아마 뭐 좋은 일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우리 산자부 장관님도 아마 곧 인도네시아 가려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찾고 계신 것 같고 그죠. 네.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얘기죠. 음. 어,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스위스에도 가고 파리에 OECD 회의도 가는데 저는 그 옆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서도 재밌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사 프로그램이 확대돼 가지고 국제 간 프로그램이 되면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영어 프로그램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 한 10,000명 정도만 모이면 그 속에서 엄청난 협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뭐, 저는 또 다른 꿈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좀 한 30분 정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제 기본적인 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좀 전선 항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조차도 아마 우리 잠시 혁신을 멈추는 순간에 전선 항도 어려운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일본의 기업의 사례라든지 미국의 기업의 사례라든지 그럴 것인데 여러분들 S&P 500대 기업들 중에서 과거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한 85% 정도 됐어요. 지금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비율을 나누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무형 자산의 비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 15% 정도가 유형 자산이고 85% 정도가 무형 자산이에요.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장이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이 회사가 없어도 만들어서 팔 수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쓰고 있는 화장품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콜마에 맡겨 가지고 공장도 없이 콜마에 맡겨 가지고 유통회사에 맡겨 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의 재발견을 필요로 하는 르네상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게 뭘까요? 르네상스라는 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사자에 넘칠 남자입니다. 생각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딥띵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딥띵크.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게 노동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이죠.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 노동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게 했더니 다빈치가 생각해서 만든 게 뭡니까? 모나리자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있고 라파엘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재탄생이잖아요. 인간의 재탄생.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더 잘 되는 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들을 더 생각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마 여러분들 기업가가 해야 될 전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잘하는 회사는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문화를 잘 바꾸는 회사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문화가 85%라면 전략은 15% 정도가 되는 이런 회사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략은 뭐고 문화는 뭘까요? 전략은 머리로 하는 거고 문화는 뭘로 하는 거죠?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머리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머리는 일단 좀 접어두고 가슴이 있는 조직. 그래서 가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가장 큰 의미는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자 하는 것은 전략입니까? 문화입니까? 그래서 이 전략은 외부의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프랑스 군을 러시아로 이동시키는 것은 문화입니까? 전략입니까? 문화죠. 그죠? 여러분들 전략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바꿔보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에는 CEO가 3명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있죠? 빌 게이츠가 있죠. 또 한 사람은 스티브 발머라고 아세요?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동창생이에요. 근데 이 스티브 발머가 할 때는 전략으로 회사를 다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사람을 평가해서 등수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스티브 발머 시절에는 전략을 통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중에 상위 20%는 엄청난 보너스를 주고 하위 20%는 사람들을 잘라냈어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겠죠. 어떨까요?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망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LG전자였죠. 2005년도에. 여러분들 스티브 발머가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11불에서 18불 했었습니다. 11불에서 18불 했었어요. 이때 만들어졌던 윈도우가 윈도우 7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조지고 통제하고 플래닝 할 때 기업의 주가는 17불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평가를 하면 똑똑한 사람은 다른 회사로 가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뭐가 될 거예요? 정치판을 만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발머 시절에 가장 협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No player is bigger than the team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퍼거슨 감독이 한 말이에요. 이 퍼거슨은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링컨한테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죠. 링컨 리더십을 요약하라. 여러분 언제 한번 나중에 워싱턴에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여러분들 워싱턴에는 로비스트가 많이 돌아다니죠. 미국에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2017년, 18년에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도요타 자동차에 로비스트가 몇 명 정도 될까요? 50명 이상 정도 됐어요. 로비스트라는 게 뭐죠? 로비스트라는 것은 호텔 로비에서
공무원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국의 로비스트가 몇 명 정도 될까요? 5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때 미국하고 교섭하려고 하면 교섭이 안 됐어. 그 당시 삼성전자의 로비스트를 썼어요. 어제 우리 아침에 우리 김현장에서 우리 미국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침에 조찬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incorrect information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틀린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근데 이걸 누가 교정을 해주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 부가가치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이걸 누구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내가 로비스트의 숫자를 한번 물어봤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가장 협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법에 의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매출액에서 이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그죠? 수출하고 나면 한 번 수출하고 거래가 단절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도실장님 수출하시죠. 그죠? 매출액에서 우리 수출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자돼요? 제가 우리 한국 중소기업 학회장 할 때 그때 중기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기청을 중소기업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그 당시 9만 1천 개 정도 됐어요.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20만 개로 늘리자. 10년 안에 2배 늘리자. 또 매출액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그 당시 제조업이 14.8% 정도 됐어요. 그것을 20% 이상을 올리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9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매출액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14.8%에서 8.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오포추니티. 기회를 찾아서 세상에 도전하는 게 기업가 정신인데, 이제 기업가 정신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나요? 지키자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키자 정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절실함이라는 거라고. 절실함.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유튜브로 듣는 강의와 우리 현장에서 듣는 강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우리 정말 저는 우리 현대자동차 우리 모든 직원들 강의해봤고 삼성전자, 포스코, 모든 서울대, 고대, AMP도 강의를 해봤지만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가지고 회사를 바꿀 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절실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함. 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경우는 데스프레이트라는 거죠. 데스프레이트니스. 이 데스라고 하는 것은 without라는 뜻이에요. 프레이트라고 하는 hope라는 뜻이에요. 희망이 없음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아 나가는 인간의 도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놀드 토인비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실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을 텐데, 이 절실함의 반대가 뭘까요? 안일함이죠. 사실 우리 삼성전자가 안일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갈 줄 알았잖아요. 아마 젠슨 황도 안일한 순간에 아마 회사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가들 중에서는 사실 오너 기업가가 있고, 우리 이금용 회장님도 이야기하신 오너 기업가도 있고 전문 경영자도 있지만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기업을 생존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생존하게 하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많이 안 바뀐다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관리자가 성공하겠죠. 아마 세상이 안 바뀌었다면 1990년부터 세상이 안 바뀌었다면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99% 일본이 지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카이젠이 지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카이젠이라는 것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이 카이젠으로 일본이 세계를 지배했을 텐데 지금 어떨까요? 일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전기 자동차 더 이상 만들 수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닛산 자동차가 거의 무너집니다. 그죠? 혼다 자동차도 원래 거의 아주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세상이 변한 만큼 그 변화하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 이 데스프레이션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게 꼭 영어로 하기보다 저는 중요한 단어는 그죠?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스프레이션. 그래서 이 데스프레이션의 이 어원을 찾아보면 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번 이 without라는 뜻이에요. 프레이트라고 하는 호프,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절실한 노력.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일함을 컴플레이선시라고 그래요.
컴플레이션. 이 컴플레이션, 콤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트림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편한 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편하죠? 마약이 가장 편하잖아요. 대한민국 이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흥청망청됐던 사람이 누구죠? 연산군 때 망했잖아요. 그죠? 의자왕 때도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고 잘 되겠지 하는 회사는 반드시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기업가 정신의 우리 재탄생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툴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화이트보드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인간은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먹고 살고 하는 이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또 하나의 욕구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충족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필요한 욕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주면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 요 결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일 카네기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이유도 평범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죠? 대체로 통제하고 조지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배너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원들을 더 인정해주고 더 칭찬해줘 봐라. 그럼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거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박지현님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